이 방송에는 영화 파워 오브 도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시네아빠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32회. 지난 시간처럼 키노아이츠 장희령 기자, 필름 판타지아님 그리고 라모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32화는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저번 시간 때 얘기를 못했던 거 티탄 얘기 먼저 시작하면서 할게요. 티탄이 사실은 베스트 50에는 못 들었어요. 네, 이게 아쉽네요. 시기가 약간 애매했죠. 늦은 것도 있지만 사실 베네타만큼이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맞아요. 영화가 되게 많이 비교되면서 네, 그래서 올해 가장 파격적인 영화상 네. 있다면 그렇죠, 이 두 그렇죠. 영화가 단연코 1위를. 네, 도대체 칸에서 이런 작품에 뭐 황금종려상을 줘? 왜 주냐? 네, 지금 심지어 저 키노아이츠 지수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저희 그리고 생각보다 네. 별로인 분들이 많아요. 3주 전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지금 3.5점까지 떨어졌고 75%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티탄 뭐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네. 뭐 인간과 뭐 자동차에 자동차. 뭐 근데 자동차가 아마 뭐 보셔도 한다. 무슨 내용인지 모를걸요? 네. 근데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접했을 때. 먼저. 네. 뭐 이미 부산에서 저도 발을 동동 굴렀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못하고 개봉 때까지 기다렸다가 극장에서 이건 극장에서 제가 극장에서 영접해야 될 것 같아서 봤던 영화인데 일단 그냥 그 시놉시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영화여서 너무 신선은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배우에 대한 그 장악력 그 신인 배우 그 주인공에 대한 그 장악력이 엄청났고 일단 베네데타랑 둘 다 논란이 되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부산 영화제도 거쳐왔던 영화라서 둘이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베네데타는 굉장히 불편했고 티탄은 되게 불쾌했어요. 불편과 불쾌. 너무 적절한 네. 표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왜 칸에서 상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했고 칸도 그렇고 모든 영화제가 그 당시에 심사위원에 따라서 진짜 이제 심사위원회다. 어떤 분위기가, 사람한테 네, 내 다르죠. 상이 갈지 어떤 국가할 때까지 그게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때 아무래도 좀 영화거나 이 로우로 봤던 거에 대한 좋은 게 있었거나 한 그런 심사위원들이 포진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감각적이고 뭐 음악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뭐 자동차와의 그런 성의 묘사 굉장히 그게 어릴 때는 벨트를 안 매고 있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왜 그때는 벨트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지 굉장히 그 부분도 신선했고 굉장히 여성으로서의 출산은 안 해봤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뭔가 더 2배, 3배로 느껴지면서 그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아픔이 있을지 피도 기름, 오일 같은 걸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장이 스파이클이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왜 선택했는지 좀 이해가 네. 됩니다. 심사위원장 스파이클이고 심사위원 중에 뭐 아시다시피 송강호 씨가 있었고 네, 그다음 매기 질레날도 있었고 멜라니노랑 멜라니로랑도 타라인 감독 데뷔를 하셨고. 네, 등등등 뭐 감각- 매기 질레날은 옆에서 이제 옆 동네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베니스에서 네. 그 상을 받았었고. 아무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제가 물론 이제 안 좋게는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좀 아니었다라고 딱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물론 되게 영화 보면은 되게 마지막 보면서 되게 좀 뜻하지 않게 되게 뭔가 되게 숭부하고 뭔가 여기 사실 베네데타보다 이 영화가 사실 좀 뭔가 더 네, 성스러운 기운이 더 맞아요. 많이 신성한 기운. 정말 이거 아이러니도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올 수 없는데 너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저 영화 보면서 여기서 진짜 이런 숭고함을 다 경험하는구나라는 뭔가 따뜻하지 않. 저는 따뜻한 가족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가족 진짜 영화예요. 정말 딱 네.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뭔가 이렇게 어머니가 되는 건가 싶은 뭔가 그런 그렇게 생각도 어머니가 좀- 된다. 근데 그런 순간들은 좋았는데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그 중간 다리 하나가 되게 되게 마음에 걸린 약간의-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였어요? 뭐요? 살인하는 장면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집에서? 뭐냐면은 티탄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그 네네, 이름이 좀 주인공이 어려워요. 알렉시아가 알렉시아. 다시 되돌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버스를 탔다가 네네네. 다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아빠 집 네, 소방관 맞아요. 집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이상하게 베네타도 마지막 장면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 그쵸. 두 순간 다 되게 뭔가 옆에 객관자 3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왜 돌아가지 싶은 돌아가는 이유가 예. 뭔가. 그래서 근데 베네타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티탄에 관련해서는 되게 이리저리 이해를 생각을 못하겠다? 해봤는데 되게 뭔가 그 알렉시아라는 그 앞서 보여준 그 뭔가 무지막지한 자기 네. 이 사람도 정말 만만치 않게 자기 욕망에 참 충실한 사람인데 그런 앞에서 실컷 이렇게 빌드업 해놓은 캐릭터가 그저 버스 장면 정말 저 장면 통해서 한 번에 캐릭터 붕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내면을 네. 알 수 없으니까요. 설령 만약 그 의도가 맞았다고 하면은 되게 전 너무 마지막을 위해서 너무 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게 인위적으로 아닌가. 조합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장면이 참 끝내 그냥 마음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좋게 봤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약간 애매하셨네요.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키노아이치스도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면들이. 좀 네. 혼란스러운 네네. 측면이 있었죠. 어, 저도 이거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일단 로우를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로우도 저한테 사실 약간 애매했어요. 2% 부족한 영화? 이렇게 재밌긴 했는데 재밌고 자극적이고 거기서 끝 이런 느낌이었다면 뭔가 이번에는 보기 전부터 이거 너 만점 아니면 빵점일 거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고어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자극적인 거 물론 좋아하고요. 근데 봤는데 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깊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시스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족, 어떤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일단은 본 적 없는 영화라 좋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죠, 이런 영화를 그렇죠. 본 적이 없어서 신선도는 진짜 네. 높아요. 하늘 아래 같은 영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신선한 영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신선하고 파격적이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욕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점들이 너무 스릴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연출력에 감탄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티탄 먼저 이제 네. 시사회를 먼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말고 이제 VIP 시사회를 하면은 네. 평들이 제일 웃겼던 게 강동원 씨가 했던 거.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나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저도 리뷰 제목이 영화를 보긴 했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그분들을 모아두고 상영할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저는 그걸로 홍보를 하려고 했다는 게. 맞아요. 저 영화 유명인들을 모아두고. 약간 네. 셀럽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 코멘트 따고 싶었나 봐. 그래도 박찬욱 감독 정도는 이해해. 깐느니까 깐느박이니까. 박찬욱의 왜 봤는지. 취향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예. 아무튼 그 티탄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속까지 찾아봤잖아요. 이게 티탄이 아무래도 티타늄 타이탄이라서. 맞아요. 타이탄. 저도 과학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과학적으로 찾아봤는데 티타늄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강철만큼 딱딱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순수한 티타늄은 무르대요 강철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따냈으면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 약간 이제 딱딱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유동적이다. 혹시 유동적이고 왜냐면 얘도 여자였다가 그렇죠, 그렇죠. 남자였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트랜스 휴먼도 탄생을 시키고 네, 심지어. 젠더 플루이드여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작품을 오프닝 한 이유는 이게 지금 칸 영화제에서 여성 감독으로는 통산 두 번째죠. 피아노로. 상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수상 감독의 신작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왔나요 네, 드디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네네. 사실 이때는 단독은 아니었고 공동이었어요. 네.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 감독과 감독이랑? 그리고 동시에 이제 태양별이가 아마 받았을 네. 거예요. 아, 네, 그래요? 태양별이가 같이 동- 받았나요? 네, 쟁쟁했네요. 네, 동시 수상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는 일이 거의 칸 역사에서도 거의 드문 일인데 네, 둘 다 안 줄 수 없네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네, 케이스고.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워 오브 도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거장 감독으로 이름을 대라 하면 빠지지 않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신작이고요. 심지어 서부극입니다. 아, 네. 1925년을 배경으로 미국의 몬타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그녀의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커스틴 던스트고요. 네. 아들로 나오는 배우는 사실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코디 오. 스미트 스미트 맥피. 네, 라는- 굉장히 네. 병약하게 생긴 네, 배우예요. 되게 툭 치면 쓰러질 것 같고 네, 미소년처럼 네. 생겨서 네, 저는 몰랐는데 엑스맨 다크피닉스에서 맞아요. 나이트콜로 나온지 몰랐어. 나 엑스맨 이렇게 시리즈에서. 또 빌런을 네. 아무튼 이제 뭐 여자아이 같다고 놀림을 받으면서 이제 그 가게 방문하는 악역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고요. 또 여기 커스틴 던스트의 실제 남편이 함께 나옵니다. 맞아요. 네, 제시 플레먼스라는 배우인데요. 이제 또 이제 두 분이 로맨스를 펼치면서 이어지는 얘기고요. 사실 이 영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엔딩까지 마지막 5분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알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봤을 때 일정이 힘들다 보니까 막판에 좀 이렇게
골아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하. 그래서 결말을 이해를 못하시고 네,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저렇게 왜 갑자기 왜 관뚜껑이 네. 저렇게 돼 있고 네, 사실 네. 저도 이거를 넷플릭스 다시 봤어요. 이거 왜냐면 저도 극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거 정말 좋은 영화야. 정말 좋은 영화인데 나도 모르게 졸았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장 구조는 1장까지 봤어. 그래 1장 봤고 나 2장 봤는데 갑자기 어느 몇 장 2장 어디 갔어? 이 다음 장 어디 갔지? 관이 나와 갑자기. 내가 갑자기 제가 죽였어. 난 죽었어. 뭐야. 이게 일상적인 묘사로 가득한 서부극이라서 네, 아무래도 좀 잔잔한 감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컨디션이 좋으실 때 보면 음. 그 연출력과 화면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실 영화입니다. 지루한 영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컨디션이 좋을 때 봐야 돼. 조금 조용할 뿐. 진짜 맞습니다. 사실 네. 피아노도 컨디션이 좋을 때 봐야 돼요. 피아노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면 좀 힘들어. 네. 사실 그렇고 어떻게 보셨나요 작품?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게 사실 이 영화 좀 제가 되게 늦게 봤어요. 근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웬만한 보신 분들이 다 이제 보셔가지고 자기 SNS에 이제 리뷰를 올리셨는데 거기로 그러니까 뭐 딱 그렇게 스포성 말까지는 아니지만 딱 대략 다 복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복수 너무 스포다. 그러게. 그거 알고 보면 안 되는데. 아쉽다 진짜. 그걸 알고서 저는 이제 딱 봤죠. 도대체 어디서 복수가 나오는 걸까 했는데 근데 그걸 사실 근데 더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이 영화를 알고 봤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인 캠피언이 그 전에 피아노도 그렇고 되게 자연 풍광이랑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분상, 심리. 네, 그런 거에 그 대조 되게 그런 걸 되게 잘 꾸며냈고 또 전적으로 이야기도 되게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 되게 복수국으로서 되게 좀 신선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들 보는 맛도 되게 컨스틴 던스트 참 보면 볼수록 되게 점점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보면서 뭔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되게 그 서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되게 홀로 나약하게 있는 뭔가 맞아요. 그런 전형적인 느낌이었죠. 어머니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뭐지 저런 역할을 맡았나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그 피폐해진 거 보면서 네. 역시 커스틴 던스트의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딱 해서 좋았고 또 코디스핀 맥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 나온 영화들만 다 봐가지고 로드에 나오잖아. 더 로드에 더 비고 로드에. 모텐슨이랑 네, 나오고 또 아들로 나왔었어요. 아니면 그 아기 때. 뱀파이어 영화 그 2008년도 스웨덴 영화 뭐였죠? 렛민. 렛미 미국 버전에서도 클로이 모레츠랑 같이 공연했었는데 맞네요. 렛민. 이제 기억난다. 근데 되게 애기 때였구나. 거기까지는 진짜 애기한 상태로 봐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봤는데 너무 키가 커진 상태로 나와가지고 키만 컸나요? 키만 혹시? 크고 되게 병약하게? 얼굴은 해요. 되게 똑같이 그냥 오. 되게 보는데 뭔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니콜라스 홀트 느낌도 되게 맞아. 약간 니콜라스 병 홀트 아파 닮았어. 아픈 니콜라스 홀트. 근데 되게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캐릭터랑 대조적으로 너무 딱 병약한데 저런 상태에서 그 복수극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되게 억지스럽지도 않고 되게 캐릭터에 맞게 잘 이제 맞아요.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되게 배우들 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 코디 스민 맥피는 슬로우 웨스트라는 또 서부극, 19세기 서부극 네. 거기에 마이클 패스밴드하고 같이 또 병약한 아하. 역할로 또 병약. 네. 병약 전문 배약. 배우. 네, 약간 사실 비시비시. 맞아. 엑스맨에서도 나이트콜러가 네, 약간 네. 배약했어. 살을 일부러 안 찌우는 건지 안 찌는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라갖고 막 안쓰러워. 체질인 것 같아 보니까. 안쓰러워.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꿍꿍이를 펼치는 네. 너드미도 있고. 네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코디스 메피가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번에 지금 거의 1순위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무조연상. 우와. 조연상? 네, 지금 상 받으면 좋겠다. 네, 뉴욕, 시카고, LA 일단은 큰 거 지금 영화 평론가에서 받았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고 지금 2순위로 누가 있냐면 지금 트로이 코처 코다에 나왔던 네, 아버지 역할 나와서 3순위가 저는 이거 좀 예외였는데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제프리 라이트 약간 그냥 평론가들이 준 상대로 그러니까 순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카데미 후보 그거랑 좀 변경됐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리커리시 피자의 브래들리 쿠퍼가 있고 뭐 브래들리 쿠퍼. 벨파스트의 시아란 힌즈 있고 그 놀랍게도 사실 뱅상랭동도 지금 LA 영평상을 공동으로 받은 거예요. 티탄에서. 네, 줘요. 코디스 맥피랑 같이. 네, 그 동명 공동 수상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이크 파이스트라고 네 있고 뭐 그 외에도 엄청난 배우들이 계속 이제 함합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파워 오브 도그는 네, 너무 지금- 임팩트 있었죠. 네 너무 임팩트해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이분이 받으실 것 네 같은데요. 매우 네, 유력하다. 유력합니다. 네, 유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미래가 되고 아주 밝은 배우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직 이제 왜냐면 평론가의 표성을 14개 휩쓸 10몇 개 휩쓸어도 사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어요. 네, 마지막까지 일단 뚜껑을 까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저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넷플릭스에서 한번 봤는데요. 일단 소설을 저는 읽어봐서 소설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네, 영화도 너무 재밌는데 일단 이 책이 67년에 초판됐는데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하. 이제 내붙여 있다가 2001년에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도 있죠. 네. 네. 그 소설의 저자인 애니 프루라는 분이 이 소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묻힐 영화가 아니다. 해설이 실린 판본으로 이제 그 해설을 엮어서 다시 재판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음사에서 다시 책이 나왔는데요. 아 이번에 다시 책이 났는 거 아니면 개봉? 처음일 거예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음사에서 네 나와서 지금 아주 디자인이 잘 된 그 예쁜 때깔로 책이 있으니 영화도 보고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싶으시면 책 보는 거 추천하고요. 일단 책은 이 분이 이제 작가 토머스 세비지 이 네네. 분이 실제로 겪었던 그러니까 자전적인 아마 피터의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부유한 목장주와 재혼한 어머니, 그다음에 새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필이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그 세 명과의 그 신경전을 겪은 유년 시절을 자기가 이제 겪었는데 그걸 녹여냈다고 이제 소설 속에. 그러니까 이제 새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이제 로즈로 따지면 아주버님이죠. 이제 필이 풍기는 이제 괴팍하고 사악한 분위기를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에는 이제 자살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엄마가 미망인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필과 그러니까 베네딕트 컴버배치하고 술집에서 아빠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말썽을. 그 근데 관계가. 네, 근데 그 아빠가 원래 의사인데 이제 아빠랑 신경전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필이 굉장히 씻지도 않고 굉장히 마초적이고 야만적으로 나오죠. 네, 그렇지만 또 되게 똑똑하고 연주도 되게 잘하고 뭔가 네. 되게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말로 사람을 죽이시는 사람이다. 되게 말로- 교활한 네, 사람.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책 속에 언급이 되어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아마 신경전이 몸으로 한 게 아니라 언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거를 줬을 뭔가 거다.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름시름 1년 동안 앓다가 아빠가 자살을 하게 된 하고. 거죠. 그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도 아마 알 거예요, 피터가. 근데 자기 엄마까지 그게 이제 영향이 미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버지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자기를 보고 되게 무서운 아이라고 너가 죽기 전에 너가 어떤 일을 할지 되게 무섭고 너가 되게 사납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아이는 되게 순수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고 아무런 유해할 것 같지 않은데 걔가 고상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암시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약간 무서운 사람이었나 보다. 아버지는 내면에 아니 약간. 무섭지 않고 무서운 그 아들의 그 내면을 꿰뚫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되게 착하기로 돈 정평난 안 받고 사람이었어요? 왕진 다니고 뭐 이러는 약간 좋은 의사였는데 필하고 신기하네. 하필이면은 술집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필이 엄청 막 말로 이렇게 쏘아대서. 네, 쏘아대면서 뭔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술에 빠져서. 이게 배경을 아니까 더 재밌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겠네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생략된 게 많아. 인디언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선 이제 인디언한테 이제 로즈가 나중에 이제 필이 뭐 쓰려고 했던 뭐 말 가죽끈? 네. 뭐 그걸 뭐 갖다 주고 뭐 바꾸고 이러기잖아. 그런 것보다 그거 말고 인디언 구역에 사는 부자 지간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거기가 원래 인디언 구역이 거기가 원래 미국 인디언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국 사람이라 계신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자기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자기 옛 고향을 찾아가는데 필이 막아서면서 여기 너네 인디언 보호구역에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밖으로 나오냐? 아니 저는 옛날 생각도 나서 야영도 좀 하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살았던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절대 통과를 못 시게 해주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로즈가 그걸 보고 안쓰럽고 그 사연을 알고 우리 집 뒷마당에서 야영을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런 장면은 많이 그건 아예 없어지고 각색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필이 엄청 못되고 고약하고 나쁘고 막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싫은.
네, 그런 걸 되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원작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거를 되게 인간관계를 묘사를 잘 했네요. 감독이 그러니까 많이 그 뺐는데. 영향이, 소설의 영향을 그걸 잘 각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지금 안 그래도 각색상도 역시 이름만 안 되지만 받았으면 좋겠다. 거의 지금 1순위인 것 파워보도부인가요? 같아요. 심지어 왜냐면 각본상도 1순위고 각색상도 1순위인데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각색상을 안 주는 이제 영화 평론가 협회상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각본상을 주고 그러니까 각색상이 있는 곳에는 각색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는 각색으로 가겠네요. 각색으로 가죠. 네, 그러면 각색에서 보통 각색을 받으면은 각색이나 각본 둘 중에 하나 받으면은 보통 작품상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오. 네, 왜냐면 기생충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원작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너무 잘 만들었다 영화적으로. 참고로 각색상 중에 또 이제 한마평 되고 있는 영화 코다랑 코다가 이제 원작 영화가 있으니까 프랑스 원작 영화. 저는 그 네. 영화가 더 좋았어요. 미라클 밸리에.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 카가 또 역시 언급이 이거 너무 되고 유력한데. 있고. 근데 안 이게 외국 되겠는데요? 영화를 안 줄 것 같아요. 네, 일단 후보는 아마 될 수 있어. 후보까지는 올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구색 맞추기 쉽게 말하면. 네. 우리 좋아하는 원래 구색 맞추기. 네. 할리우드 좋아하는 거. 뭐 나이트메어 엘리나 뭐 이제 그 외에 뭐 혹시나 얘기하는 맥베스의 미국 이번에 조엘 코엔 감독이 이제 애플 저희 방송했을 쯤에 애플 플러스에 아마 나왔을 것 빨리 같은데, 보고 싶다. 네. 애플 스트리밍이에요? 애플 TV 네, 애플 TV에서 공개돼요. 때문에 네. 너무 많았는데. 아무튼 그거랑 지금 이제 또 후보군 중에 뭐 로스트 도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또 틱틱붐, 네 이런 작품들 틱틱붐. 언급이 되고 그린라이트랑 당연히 뭐 라스트 듀얼도 얘기는 있는데 아마 가능성은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 지명에서는. 그렇군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 파워 오브 도그 부산에서 보고 나와서 이거 혼자 부산. 네. 그 스크린에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맞아요. 들었고요. 자연 풍경이. 네,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 아마 TV로는 그렇죠, 이 못 감정을 느끼지. 느끼기는 맞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아. 피아노도 안 봐서. 네. 근데 이제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영화 수업 때 무조건 언급되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제니까 아무래도 좀 독특하고 특색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다가 이렇게 정통 서부극 정통. 네. 거장의 영화를 봤다 이런 생각이 네. 가장 먼저 들었어요. 아 역시 거장은 거장이구나 하는 그 이렇게 담백하게 잘 만드는 이야기꾼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필과 아들 피터의 관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엔딩쯤에 가서는 약간 필이 피터를 되게 사랑하나? 아들로 받아들이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약간 연인의 뭔가 그쵸. 그런 게 사랑 있어요. 약간 있죠. 네.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연하의 되게 소년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존경하고 닮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약간 걔가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약간 겉모술수였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도 계획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저도 약간의 사랑 그런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이용해서 배신을 하는 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네. 근데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그 재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가격까지 합리적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공두린 스튜디오, 영등포 공두린 스튜디오. 그로세무서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사실 지금 아카데미 이제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또 3월달 아카데미 하면 저 유튜브에서 또 이제 아카데미 시나파 유튜브에서 아카데미 또 이제 라이브를 할 거고 예측하시고 뭐 예측도 하고 방송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현재 중간 상황을 보고 있는데 작품상 현재 너무 유력한 1순위이고 1순위고 2순위가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벨파스트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네,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2순위이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어느덧 3순위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밑에 있었는데 진짜 10순위 밑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아마 보신 분은 여기 네, 셋 봤어요. 이렇게 셋이 봤습니다. 네. 외조가 나왔고 여기는 외조가 나왔는데 아무튼 4순위 그러면 뮤지컬 영화가 사실 정통적인 뮤지컬 영화가 없어서 아마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원작이 워낙 좋아서 올라간 것 같아요. 연출도 연출이지만 맞죠. 그 밖에 킹 리차드, 듀운, 리크러시 피자, 코다, 맥베스의 비극
나이트메어 엘리, 틱틱북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서 위험한 거 돈룩업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쉽다.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드라이브 마이카랑 이제 돈룩업, 로스트 워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외국 건 안 줄 네. 것 같아. 돈루갑이 받으면 진짜 웃길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니가 도전을 하고 싶어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소니가 엄청나게 이제 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없어요? 17위까지 떨어져 17위고 많이 올라왔네요. 시각 효과성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감독상도 역시 제인 캠피언이 현재 1순위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그렇게 하면은 2년 연속으로 여성 감독이 받는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래봤자 세 번째 수상이긴 하지만 통산. 아무튼 그래. 캠피언 뭐상 컬렉터라고 봐도 네, 확실한 건 제인 캠피언은 아직까지 아카데미 못 받았어요. 감독상이 없기 때문에 칸에서 받았고. 네, 칸에서는 황금종에서 받았고 아마 이제 이거 그래서 한가다. 네, 더 모아 가셔야겠네요.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그 컬렉션에다가. 네, 그 외에도 드니 빌레브, 스티븐 스필버그, 케네스 브레너, 폴 토마스 앤더슨이 있겠지만 사실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안 받은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여기 약간, 뭐, 네. 네, 사실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약간 답이 보이죠. 이렇게 후보군이 있으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약간 경쟁 상황인 게 나무주연상인데 나무주연상도 지금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2순위까지 되어 있고 이분은 뭐 연기를 2순위까지 올라 있고 1순위가 지금 윌 스미스입니다. 킹 리차드. 윌 스미스요? 아니 이거 킹 리차드. 킹 리차드가 이게 어떤 영화면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 윌리엄스 자매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연기한 게 이제 윌 스미스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징적인 또 미국의 상징적 캐릭터이기도 하고. 네. 3순위가 앤드류 가필드예요. 틱틱북. 아쉽다. 예,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 4순위가 덴젤 워싱턴 그 맥베스의 비극 그리고 5순위가 이거 시라노 예고편 그때 보셨잖아요. 시라노의 네네네. 피터 딩클리지. 아 5순위 이분 현재. 받을만해요. 네, 영화를 아직 못 봤지만 그렇죠. 언젠가는 한번. 궁금해요. 네. 지금 브래들리 쿠퍼 그 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7순위까지 있었네. 돈루갑이죠? 돈루갑이죠 당연히. 네. 있었다. 돈루갑은 수상은 포기하셔야겠어요. 네, 수상은 포기했는데 그리고 너무 코미디가 될 것 같아. 지금 여우 조연상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커스틴 더스트가 물론 현재 1순위긴 한데 여긴 좀 빡빡해요. 누가 있어요? 2순위로 이제 또 지금 킹 리차드에 나왔던 이제 아내죠. 이제 아내로 언자네 앨리스 이렇게 있고 3순위가 아리아나 데보스 아리아나 데보스 웨스트 사이드 주연상 스토리에서 네. 너무 받을만해요. 주연을 씹어먹는. 그렇죠. 주연이 안 보이게 만드는 역할이었죠. 네, 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롤라이나 벨피 그 벨파스트에 있었고 그 뒤로 리타 모레노가 또 5순위에 있어. 그러니까 리타 모레노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캐릭터는 남자가 아마 거기 가게의 네. 주인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원작에 대한 정관 예우도 있고. 네. 네. 아니타 역할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대로 좀 역할은 뭐 거의 그 원작에서 가게 아니타 했죠. 주인이에요. 원작의 아니타. 원작에서 아니타. 아니요. 아니타는 아리아나 데보스. 네, 아니타고. 원작에서 아니타. 아, 60년대. 맞아. 네. 아니타. 60년대에서. 소름 돋아. 아니타인데 지금 몰랐어요. 거기 지금은 이제 상점 상점 할머니 나오죠. 네, 네. 세월이. 네. 그리고 정관예우 차원에서 지금 정관님. 그러니까 이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아니타 역할을 한 배우가 2명이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아니타가 엄청난 근데 웨스트 역할이에요. 사이드 스토리 그 되게 신기하긴 하네. 왜냐면 그 전 원작이 조연상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렇으니까 아니타로. 아니타 역할로 받았으니까. 근데 워낙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네. 안 주기 힘들 것 왜냐면 같은데요. 그 외에 나머지 배우들은 사실은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보다 아니타가 훨씬 빛났고 영화도. 진짜. 뭐 각색상도 지금 아까 전 말씀드렸고 지금 촬영상도 사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촬영상이 파워드가 현재 2순위입니다. 2순위고 1순위가 듄. 네. 그건 뭐 네. 둔이 받겠네. 네, 사실 이제 듄이 아쉽다. 촬영 분야에서 듄이 좀 이제 빡세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노렸죠. 네, 듄은. 대놓고 노렸죠. 편집상도 그래서 파워드가 2순위고 듄이 1순위다. 네, 지금 그러니까 듄이 이제 아마 기술 분야에서는 아마 네, 받을만한 게 기술 쪽 분야.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메인 당연해요. 분야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파워드가 이제 양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음악상은 좀 음악성 바뀌었네. 원래 음악상이 듄이 1순위였었는데 파워드가 1순위로 바뀌었어요. 음악상. 웬일이야. 지금 한스 짐머 근데 이거 듄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1순위 또 바뀌었네요. 네. 긴장감 있는 음악이긴 하긴 했는데 둔이 엄청난데. 네. 네, 듄이. 네, 확실한 거는 시각 효과상 스파이더맨은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듄이 1순위네요.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자, 그럼 그렇군요. 다시 넘어와서 그럼 감독 이야기 잠깐 해보시죠. 워낙 영화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제인 캠피언 감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피아노 말고는 아는 음. 작품이 많지 않은데요.
내 책상 위의 천사가 좀 유명한 작품이고 또 음. 인더컷이라는 작품이 당시에는 평가가 많이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명작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실 나이가 지금은 굉장히 많으세요. 60대에 접어드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류학 전공이라고 해서 맞아요. 인류학 전공.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심리를 다루는데 좀 정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미술도 공부를 또 하셨대요. 집안이 네. 대대로 예술가 집안이에요. 맞네요. 굉장히 네. 그렇군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고 그렇죠. 사실 예술가 집안에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부모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게 그게 다르니까. 네, 그리고 네. 집에서 항상 보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 작품에 그러면 사실 뭐 주제가 뭘까? 주제. 사실 그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작품에 결국은 뭐 2시간 넘게 앉아 있는데 뭐 자연 풍광만 보다가 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연 풍광만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점의 포인트에서 보시면 이제 좋을지 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라모타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작년에 개봉했던 퍼스트 카우도 그렇고 이게 참 서부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대를 불문하고서도 사랑받는구나. 먹힐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서도 파워 오브 도그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냐면 퍼스트 카우 때도 뭐 사실 기존의 서부극하면은 사실 정말 옛날겠죠. 그 역마차 때 시절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인디언을 쏘는 그 어느 그렇죠. 백인 네, 카우보이 카우보이. 이야기 그런 걸로 요약 가능한 사실 좀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이긴 그렇죠. 한데 여기에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의 그 어느 정도 서부극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퍼스트 카우나 이번에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좀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다른 그 서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느 사람들의 그 다사다난한 이야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딕트 컴퍼배치 같이 정말 마초 중심의 이제 남성이 먼저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의 정말 연약한 내면을 감추려고 나름대로 발악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이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서부 그런 비문명화된 사회에서 의술이라는 정말 그 극도로 문명화된 지식을 받아온 신세대의 등장과 그에 따른 뭔가 그런 급변하게 된 전개 양상 그런 게 이 영화를 이 그 전반적인 이제 서부극이라는 그런 풍경이 아울러지면서 이제 그냥 정말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다 서부 시대에 그런 걸 보였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오 웨스턴이라는 그걸 네오 웨스턴이라는 말씀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게 어느 정도 언제부터 기점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늑대와 추물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늑대와 추물이 사실 거의 마지막으로 받은 이제 서부 그 거의 마지막이죠. 거의 이제 인디언들 나오는 맞아요. 거의 이런 아무리 원주민 나오는 그런 게 거의 이 작품이었고 혹시나 이제 추가로 한다면은 이제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작품 두 작품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두 작품을 연상짓는 거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거의 그거는 버리고 그리고 또 마초 중심이었던 남자가 좀 탈피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었고 저 케빈 코스트너 작품 중에 최근에 2년 전인가 개봉했던 게 레팅고라는 게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 올레 TV에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니고 레팅고가 사실은 그러니까 늑대와 추물에도 완전 마초마초 이미지인데 케빈 코스트너가 완전 근데 여기는 막 위험에 빠진 손자를 구하는 약간 맞아요. 보디가드 할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심지어 캐릭터를 주인공 이제 악역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또 전복을 또 시켰고 거기 나오는 이제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해나? 시어머니 쪽이라고 해나? 뭐 다이얼 레인 말고 저기 그 레슬리 맨빌 블랑시라고 그쪽의 어머니, 그쪽 어머니가 좀 세요, 엄청 세. 아들도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엄청 센데 그러니까 이걸 또 역전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잔한 그러니까 분위기도 또 잔잔해, 분위기 잔잔한데. 그런 곳에서 나온 얘기. 사실 노매드랜드도 어찌 보면은 서부극을 좀 약간 개정한 건데 약간 맞아요. 네. 이 작품도 역시 그런 거 보면 21세기 그런 개정 증복판이 아닌가 그런 서부극의 개정증복가.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그 외에도 또 어떤 거를
네, 일단 뭐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첨언할 건 없고 일단 책에서 그 파워 오브 도그라는 그걸 그 뜻과 혹은 이제 뜻. 그 산맥에 나오는 그림자, 산맥과 산맥에서 그림자가 느꼈을 때 그 개의 형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눈 네. 그런 거에 대한 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피터도 필이 얘기하기 전에 저 산맥을 봤었을 때 뭐가 보이니라고 얘기했을 때 구름의 그림자나 뭐 산맥의 그림자로 인해 개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뭔가 필도 피터가 자기랑 비슷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가 아닐까라고 해서 뭔가 더 좋아하게 되거나 마음을 빼앗긴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로즈가 또 꽃을 되게 좋아하는 이름도 로즈지만 네. 그 또 로즈 서사가 거기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는데 이제 꽃꽂이의 재능이 엄청 있어서 학교에 무슨 행사 같은데 꽃꽂이를 하면서 약간 그걸로 생계를 좀 유지하기도 하는 그걸 약간 피터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종이꽃을 막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아빠의 의술과 엄마의 그런 섬세한 뭐게 손재주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까먹어서 일단은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서스펜스나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가장 궁금했던 거 대체 브론코 헨리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맨날 브론코 헨리가 가르쳐준 말타기야. 브론코 헨리가 쓰던 안장이야. 브론코 헨리가 보던 잡지야. 대체 브론코 헨리 얼굴 너무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 뭐 수영도 가르쳐주고 뭘 잘 구해줬다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맥커핀인가요? 무슨 토끼 말이야? 나오지 않는데 브론코 헨리가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 브론코 헨리 때문에 아무래도 필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분 때문에 아마 중년 정도로 필이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약간 네, 그런 그랬던 것 느낌이죠. 같아요. 네, 첫사랑, 짝사랑. 아니면 진짜 남자? 뭐 아니면 엄청 마초로 나오는 네, 그러니까. 마초라고 그래 얘기 닮고 나오는데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맞죠. 있고. 하지만 사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추가적으로 첨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저는 뭐 그 맨 처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워 오브 도그 제목에서 그렇죠, 나온 제목. 건데 맞아요. 이제 뭐 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이런 게 나와요. 시편 2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개라는 것의 힘, 파워 오브 도그라고 해서 제목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반박, 어쩌면 전복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이 악의 개가 사실 악으로 표현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개라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눈에는 악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경전들 오고 갔던 심리 묘사를 보면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를 보고. 갑자기 강용욱 씨가 생각났네요. 세상에 나쁘게 나쁘게는 없다. 그럴 수 있죠. 이 영화의 교훈이 그런 건가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저희가 사실은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또 분배를 또 잘못하면은 다음 영화는 한 10분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영화인데. 네,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가 그렇죠. 남았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 드라이브 마이 카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